여기 박 차장과 김 사원이 있습니다. 박 차장은 김 사원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사원은 박 차장이 꼰대라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에게 등 돌려버리고 마는 두 사람. 지역 갈등, 계층 갈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갈등으로 급부상한 세대 갈등의 모습입니다. 다소 나아지고 있는 지역 갈등, 계층 갈등과 달리 세대 갈등은 점점 심화되며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포스코는 이 세대 갈등에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베이비붐 세대 이래서 나랑 안 맞는다. 밀레니얼 세대 이래서 나랑 안 맞는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설문조사 보드를 설치하고 포스코 직원들 간의 세대 감정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무기명의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했는데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나의 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나 봅니다. 어느새 보드에 한가득 의견이 모였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대접받으려고만 한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고집한다. 회식과 술자리를 강요한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보입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는데 그냥 적절히 거리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서로가 다르고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거리를 좁힐 수는 없는 걸까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계층별 직원들을 불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 다른 세대의 이야기.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적은속 직원 3명, 고근속 직원 3명과 함께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계층별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의견에 많이 놀란 눈치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먼저 P1, P2, E1, E2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회식이나 팀파워 같은 단체 생활에 사소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회식이 뭐 참석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뭐 개인 사정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들었을 때 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선배들이 저희가 회식을 싫어하는 이유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술을 많이 먹고 또 건배사 또 해봐라 이렇게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술 먹는데 막 머리도 또 하얘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회사를 위한 희생 정신이 없고 본인의 작은 불이익에는 매우 민감하다. 저희도 조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잖아요, 저희도. 근데 선배님들의 열정 좀 묻혀가지고 저희의 희생이 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과 후 업무 연락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저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쉴 때는 하게 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돌발이 났어. 그러니까 내 목숨줄이 걸리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예를 들어 업무 이에 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건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돌발이 났어. 근데 아는 사람은 담당자밖에 없어. 설비에 대해서. 그래서 포스통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업무를 이거 진행해야지. 그 주위에 서브해 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는 어디에 있더라. 서브해 주면 돌발이 빨리 해결되냐고. 그렇게 되는데 연락 안 돼버리고 이러면 야 17시 이후에 너희들 절대 연락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17시 이후는 내셔야 돼. 절대 연락하지 마. 포스터 전화기 다 끊어버리고. 사실 그러면 진짜 돌발 났을 때 그렇죠. 난제이죠. 그걸 리더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돼. 아주 곤란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고 간섭한다. 이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조직을 이끄는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덜컥 생겼다, 큰 일이 생겼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또 우리 입장인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개인 사생활을 보는 이런 것을 이제 간섭하면 안 되겠지만은 적당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배 사원들이 질문 같은 거 할 때 좀 이래 그 난이도가 너무 이래 깊게 안 들어가고 맞아요. 네, 좀 이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 버리면 그 친구들은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특히 연애사. 네. 왜냐하면 적당히 하는 거죠. 네, 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연애 방법까지 얘기하면 애들이 더 잘하거든요. 근데도 우리 방법으로 가다가 막 이야기해버리면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입은 조절만 좀 잘하면 돼요. 수위 조절. 네, 선배 사원들 수위 조절하잖아요. 특권의식이 있고 대접받으려고만 한다. 막내가 대체 누구인지. 난 막내인 것 같긴 한데. 특권의식이 뭐죠? 곱게 잘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특권의식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가장 문제는 내 자신이 특권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 그게 저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제가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거니까. 네.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신입이 많은. 근데 이거는 저일 수도 있어가지고. 특히나 회사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맡은 설비가 너무 대형 설비다 보니까 안전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회식 장소 때 숟가락 놓고 물컵 불 따르고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아직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굳이 왜 내 것만 놓으면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배들이 봤을 때 한 번쯤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정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숟가락 넣는 순서, 앉는 자리, 술 따르는 방법 등 의전에 집착합니다. 난 별로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선배님 같이 가르치는 거 같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그래요? 아니 뭐 말할 수 있지 뭐 술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 뭐 술 뭐 이렇게 따라 가르쳐준다고 해 뭐 따라고 사서 따라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직장 생활의 A라고 봐. 그렇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경우하고 알면서 안 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알면서 안 하는 경우는 나쁜 놈이고 모르면서 안 하는 경우는 이런 꼭 한 번 정도는 저희 선배 사원들이 한 번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좀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하더라 하는 식으로 말해요. 제 생각엔 선배들은 저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상상 속의 동물처럼 밀레니얼이 이렇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양세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 세대가 우리 세대를 너무 모른다입니다.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36가지 질문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 아서하루는 조직 내에서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며 이 질문들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짝이 되어 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과연 우리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에 맞춰서 주어진 질문을 번갈아 가며 소리내어 읽고 이에 대해 두 분 모두 답을 하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생각해 본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을 마치시면은 저희가 1분 동안 서로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쯤 저희 스태프가 이렇게 초시계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해봅시다.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완벽한 하루는 어떤 날인가요? 월급을 받는 주에는 집을 가는데 제가 스스로 부모님과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뭔가 내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돼가는구나. 완벽한 하루. 매일. 한 달, 1년 365일이 완벽한 하루다. 왜냐? 오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게 진짜 오늘 하루의 완벽한 하루가 있지 않느냐. 누님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염원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전학을 갔었거든요. 전학을 가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바꾸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것도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오늘도 이제 무사히 갔다 오라고 하면서 이제 키스. 아직 젊으시네요. 볼이라도 이렇게 키스를 딱 해주고 나오는 게 감사하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 F세대라고 할 만큼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시험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직장에 다녀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가 제가 힘든 일 없이, 고민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정해진 블레스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되게 안전하게 맞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부모님 아프고 건강하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렸을 때 좀 말썽을 좀 많이 피웠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키워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썽 안 부렸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한 유문이 있나요? 근데 왜 아직 하지 않나요? 부모님과 함께 유럽에 가보고 싶습니다. 정정하실 때 한번 이제 부모님도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들과 함께 5년 안에 이제 5년 안에 결정을 해봐야겠네요. 나도 이제 퇴직 한 5, 6년 남았나? 예. 나도 5, 6년 남았는데 이 차박이라고. SUV 좋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살짝 생각났을 때 해야지, 아니면 타이틀을 미루면 또 좋을까요? 하여튼 준비해볼게. 갖다 말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그 시간을 좀 어디 허투루 쓰지 않게 좀 체계적으로 좀 보낸 것 같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한테 소홀했던 부분들, 하지 못한 거 한번 같이 여행을 가거나. 아무래도 정리하는 시간은 조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할 건 하고, 그다음에 즐길 거 즐기고 산다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단 잡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그치. 네. 진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생각보다 되게 어색하네요. 이상해서. 군대 가서 돈 먹을 때 이렇게 시하면은 네, 종료되었습니다. 후배 직원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어요. 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게 된 느낌? 사실 꼰대라니 밀레니얼이니 하면서 여기저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말로만 대화 소통했는데 사실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해보기는 아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요. 사실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기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소통도 할 수 있었고. 좀
좀 따로 이렇게까지 대화하진 않더라도 이런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같이 즐기는 거 말고 따로 사석에서 이제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까지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넘겨짚고 얘가 그냥 이렇게 했거니 왜 그랬나 이렇게 그냥 내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그냥 좀 미워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뭐 가족이자 친구이고 또 한때는 저와 같이 뭐 이곳에서 배우고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던 시절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 또한 뭐 그냥 과장, 차장, 뭐 나이 든 사람 꼰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생각의 변화라기보다는 사실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르는데 그다음에 서로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실험에 참가하면서 아 이렇구나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한테 대해서 마음이 더 간다. 안다랑 이해한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후배 사원에 대해서.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세대를 이해한데도 우리의 사고 생각이 그들과 물론 차이도 있고 또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이렇게 막 변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전 세대는 고리타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너무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한때는 예전 세대에 생각되면 낯선 존재들이었는데 네, 서로 이제 가치관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한다면 조금 더 완화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회식 안 온다고 사원과 대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도 회식하자 등산 가자고 한다고 해서 후배 사원들이 과장, 차장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방법은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자꾸 부딪히고 힘든 방법이라도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뭐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은 분들이랑 일하고 있구나. 함께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따뜻하고 일만 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자리 동료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함께 하지만 사실 서로 알아갈 시간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우리 이제부터라도 내 옆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 사소한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광양제철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 다양한 출신과 나이, 배경의 사람들이 일하는 이곳.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창한 호칭으로 벽을 쌓기보다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이름을 보는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같고 때론 다른 우리.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 있다면 세대 갈등이 단절과 미움을 넘어 다 함께 웃는 행복한 제철소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